방띠로는 이런 말을 했다. 내 이야기는 벌써 검찰청장님에게 말해 두었으니 내일 그의 집으로 점심 식사에 데리고 가마. 그 사람이면 친구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주선을 해줄 것이다. 첫째 직위로서 사귀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며 재주도 있고 문학도 알고 부침성도 있으며 다재다능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극히 중요한 일을 아주 너절한 농담에다 섞어가며 이야기하다가 제법 멋있는 가사를 하나 보여주었다. 그것은 파리에서 온 것인데 당시 상연되고 있던 무레 오페라의 아리아에 붙어있는 가사였다. 이 가사는 시몽 씨가 무척 좋아하는 같은 아리아에 붙인 대기를 자신이 짓고 싶어 하고 있었다. 방띠로도 하나 지어보면 어떠냐고 권유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방띠로는 반장난으로 내게도 하나 지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스운 이야기 속의 들 것처럼 내일 제각기 가사를 내놓는 장면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럭저럭 혼자서 가사를 하나 만들었다. 처음 지은 시치고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잘된 편이었다. 적어도 전날 밤만 같았어도 이 정도의 맛을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제재가 극히 섬세한 애정의 장면에 걸쳐 있었으므로 내 마음은 그 점에서는 완전히 기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가사를 방띠로에게 보였다. 이건 멋있다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 것에 대해서는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조차 말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시몽씨의 오찬회로 갔다. 굉장한 환대였다. 대담도 유쾌했다. 글을 읽고 아는 것이 많은 두 사나이니까 당연했다. 나는 내 분수를 지켜 듣기만 하고 잠자코 있었다. 두 사람이 다 가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뿐이었으며 내가 아는 한 내가 지은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시몽 씨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든 것 같았다. 이 대면에서 그가 내게서 파악한 것이라고는 거의 그런 정도다. 그는 이미 파랑부인 집에서 몇 번인가 나를 보았을 터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와 함께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오찬회 때부터이다. 알았다고는 하나 이날의 목적은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덕택으로 나중에 다른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지금도 즐거운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의 풍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완벽하달 수가 없다.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사법관으로서의 자격이나 자랑으로 삼는 풍부한 재능이란 점에서는 그의 풍모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몽 검찰청장님은 확실히 키가 1m도 못 되었다. 그의 다리가 일직선이고 가늘며 게다가 길쭉한 것이 그런대로 수직으로 나 있었더라면 키가 좀 크게 보였을 텐데 널찍하게 벌린 콤파스 다리처럼 비스듬히 붙어있는 것이다. 허리통은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의기도 해서 하여간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체구다. 벗으면 아마 여치로 보였을 것이다. 머리의 크기는 보통이고 이목구비는 잘생겨서 품위도 있고 눈도 아름다운 편이므로 발육이 불완전한 몸뚱이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바꾸어 붙인 것처럼 보였다. 복장만 해도 꽤 경비가 절약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쓰고 있는 큼직한 가발만으로도 완전히 머리에서 발까지 감쌀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목소리를 낸다. 그것이 말을 할 때는 늘 섞여 나온다. 그 대조도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좀 귀에 거슬린다. 한 가지는 장중하고 낭낭하게 울린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다. 또 하나는 깐깐하니 높고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서 그의 몸뚱이에서 나온다.
가만히 침착하게 점잔을 빼면서 이야기할 때와 호흡에 여유를 두며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굵은 소리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열을 띠거나 다급한 기가 나타나게 되면 흡사 건반 같은 깐깐한 소리가 난다. 그러고는 본래의 저음으로 돌아가기가 꽤 힘이 들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해서 나는 조금도 그 풍모를 만화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풍모를 가지고도 시몽 씨는 상당한 풍류객이었다. 구수한 이야기를 잘하고 복장에 까다로운 신경을 쓰는 점 등은 상당한 멋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보이려고 아침 면접은 일부러 침대에 누워서 했다. 깨끗한 얼굴이 베개 위에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 그것이 얼굴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넛이 전부가 확실히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가끔 나타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 침대 속에서 아니 침대 위에서 장미색의 큼직한 매듭을 2개 장식한 멋있는 엷은 순백색 나이트캡을 쓰고 소청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거기에 한 농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하녀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노크 소리가 심해져서 검찰청장은 들어오시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무심 중 외치는 소리에 너무 힘을 주어서 그 높은 쪽의 소리가 나왔다. 들어온 사나이는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났나 하고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침대에서 여자의 나이트캡과 리본 장식을 보자 이거 부인께 대단한 신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 나가려고 했다. 시몽 씨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욱더 낑낑거리는 소리만 나왔다. 농부는 여자인 줄만 믿고 있었으므로 모욕을 당한 줄 알고 너는 몸을 파는 계집이 틀림없다. 청장님도 이래서야 남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운운하며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검찰청장은 노발대발했지만 무기래야 자기가 쓰는 요강밖에 없었으므로 그것을 농부 영감에게 집어 던지려 했다. 그때 마침 하녀가 들어왔던 것이다. 그의 몸은 날 때부터 그런 꼴불견이었지만 이 난장이도 재치로서 그만한 것은 메워나가고 있었다. 절로 몸에 밴 빛나는 계지. 그것을 다시 수양으로서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상당히 훌륭한 법조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찍부터 당시 유행하던 문예에도 손을 대어 그것에도 성공하고 있었다. 그의 문예 취미는 특히 그의 외면적인 화려함을 좋아하는 점에 있었다. 결국 사교장 안에서 특히 부인을 상대로 애교를 부리는 그 꽃은 문예라는 꽃동산에서 딴 것이었다. 검은 집이나 그와 유사한 책에 실려있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그것을 또 재미있게 신비롭게 6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법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뛰어났다. 음악 지식도 있어서 그의 남자 쪽 목소리로 곧잘 노래도 불렀다. 말하자면 법관으로서는 정말 다재다능했다. 안너시의 기부인들 비위를 잘 맞춘 결과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마치 기르는 원숭이 모양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형편이었다. 여자에게 인기가 있다는 자랑까지 품고 있으니 그것이 또한 기부인들을 몹시 웃겨주었다. 여성의 무릎 언저리에 키스라도 하게 되면 그분으로서는 대만족이라고 에빠니 부인인가가 말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